그래서 오늘은 뭘 하나요? 우리가 준비한 게 있죠. 오늘은 손보다 크지만 그래서 저희 오늘 이 질문 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질문 카드 준비한 계기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맞아. 네, 얼마 전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질문 카드를 가져갔었어요. 다시 할게요. 자, 다시. 얼마 전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책방을 갔었는데 이제 여러 질문 카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인생편도 있고 일상편도 있고 근데 딱 이 창업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 카드를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주제를 못 정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게 제일 오늘- 어려운 것 같아. 그쵸, 주제 네. 정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이거 각자 3명이서 하나씩 골라서 그 질문에 답하고 오늘은 창업 카드 하는 날로 하면 어때요? 좋습니다. 좋아요. 첫날이니까 창업 카드. 되게 많다. 여기 활용 팁이 있구나. 색깔이 약간 다르구나. 저부터 고를까요? 네. 네. 2장인 것 같은데 한 장이에요? 2장이다. 맞나? 그리고 혹시 저는 골랐어요. 요 친구로. 저는 이쪽에 있는 걸로. 여기 기타 활용 팁이 있는데 네. 질문에 답하기 어려우면 연속 질문을 참고하거나 새로운 카드를 뽑는다. 답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고 질문을 읽고 처음 떠오르는 느낌과 생각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자신만의 대답 노트를 준비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꾸준히 기록해본다. 와. 우리 기록은 좋다. 알아서 되고 있네. 그러니까요. 영상. 기록 노트가 있네요. 네. 어느 순서? 어머! 그렇구나. 반응이 제일 어, 핫한데요? 그러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 질문- 할까요? 네, 제 네. 질문은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닐 것 같아요. 제 질문도 쉬운 질문인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제 질문이 조금 가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질문부터 해도 될까요? 네네. 제 질문은 창업 컨설턴트를 만난다면 가장 물어보고 싶은 것이 메인 질문이에요. 물어보고 싶은 거? 네. 그리고 당신이 예상하는 그의 대답은? 그 꼬리 질문에는 당신이 만약 컨설턴트라면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가장 물어보고 싶은 거. 가볍게 이제 근데 답이 떠오르지 않는 거. 가볍긴 한데. 그렇죠. 네. 어렵다고 했는데 대답이 안 나와서. 저는 우리가 사실 창업 컨설턴트와 비슷한 분들에게 그동안 많은 그 컨설팅을 받긴 했었잖아요. 약간 자의보다는 타의로 우리가 지원 사업이 다 돼서 거기서 제공해주는 수업을 들었어야 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상 물어보고 싶은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쉽다고 생각했어요. 물어볼 게 없다는 생각이 너무 확실하게 들어서. 근데 다만 아까 이 세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 우리가 컨설턴트라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그냥 해라인 것 같아요. 고민할 시간을 해라 인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네. 최대치로 하고 있죠.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네, 이제 체력이 맞아. 맞아. 안 될 때가 많죠. 한 1년 전쯤에 이제 한창 우리가 그 뭐지? 투자 받고 막 이런 거에 관심이 생기면서 그 공부했을 때는 참 그런 거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맞아요. 사실 우리가 그 단계가 넘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걸 준비하는 단계는 아니고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또 시도를 해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할 거밖에 없어요. 맞아요. 한동안은.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그 정확히 창업 컨설턴트는 아닌데 그 데이터가 좀 쌓이면 큰 데는 마케팅을 어떻게 짜는지 궁금하긴 해요. 좀 그런 게 맞아요. 그죠?
저도. 그 돈을 많이 쓰면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이도 그냥 효율적으로 써야 의미가 있으니까 어떻게 쓰고 그걸로 이렇게 그로스를 하는지가 궁금하긴 하죠. 근데 그 정도지 뭐 창업 관련해서는 이제 3년이 넘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초반에 물어볼 만한 것들은 사실 다 겪어와가지고 그렇게까지 물어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태다랑 비슷하고 오히려 지금보다는 미래에 조금 더 뭔가 규모를 확장할 때 그 스테이지에선 또 저희가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 좀 물어볼 게 생기지 않을까. 그럼 컸다고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건 있어요. 우리가 좀 컸어. 근데 이제 확장을 해야 돼. 네. 그러면 물어봐야 될 만한 거? 아, 저는 일단 그러니까 클 수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자본이 확보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 정도 자본이 확보됐을 때 우리에게 적정한 규모라는 걸 뭔가 제안해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정도에서 우리가 뭐 이런 걸 매입하고 싶은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적절한 판단인지 아닌지 재무 비율이나 건전성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런 쪽 컨설팅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뭐 매입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외부 확장의 방향으로 그러네요. 저는 네. 내부 생각했거든요. 아. 어떻게 꾸리는 게 그런 좋을지. 맞아요. HR 쪽으로 그쪽으로도 많이 받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거기는 넘어갔어. 다음 단계로 가서. 그러네요. 저도 그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어떻게 혼자 꾸역꾸역 만들어 나갔지만 진짜 막 엄청 큰 트래픽을 경험해본 CTO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 시점은 언제로 봐야 되나?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모셔올 그 시작을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해요. 아예 감도 없어서 그런 건. 답이 있을까 싶긴 한데 맞아요. 서비스 터지면서 안 돼 이러면서 황급히 황급히 돈으로 메꾸다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트래픽이 터져서 투자를 받으러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보통 그렇게 트래픽이 터지는 걸 뭐 돈으로라도 메꿀 수 있는 경험이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사실 그 약간 제가 본 몇몇 회사들은 그 시작점을 보면 약간 도전 같긴 해요. 어쨌든 이제 좀 터질 것 같은데 싶을 때 미리 데려와서 뭔가 준비를 하던지 그러니까 어쨌든 서비스가 다운되는 상황을 만들진 않으니까 최소한 그런 마지노선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가까워지면 이제 준비를 그렇죠. 미리 해둬야 되겠네요. 네. 생각보다 돈을 못 벌면 제가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다음 카드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우리끼리는 몇 번 얘기했던 건데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의 돈을 벌고 싶나요? 그리고 따라오는 질문이 3개가 있는데 목표를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목표가 얼마나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예상했던 기간 내에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떨 것 같나요? 오히려 따라오는 질문들이 되게 재밌네요. 유니콘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죠? 네.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아니고 근데 이제 개인으로 생각을 하면 많은 돈을 벌고 싶기는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했던 게 기부였죠. 그죠? 회사 이름으로 1억 기부였죠. 일단 시작. 네. 1억 기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돈. 근데 또 이제 기부를 1억 정도 하려면 수익이 많이 나야 되고 또 우리 월급도 안정화가 돼야 되니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회사원으로 연봉으로 받기 힘든 금액이지만 사업하는데 이만큼 벌었어 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게 많지 않은 돈 정도를 벌고 싶긴 하죠. 그래요? 네. 왜 많이는 벌고 싶지 않아요? 그 이상 더 많이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에 도달했을 때는 엄청 행복할 것 같거든요. 삶이 달라지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았을 때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충분하다. 네. 그거를 뭐 더 쓰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별로 없어서 그게 유지되는 게 중요하긴 하겠죠. 맞아요. 저도 얼마나 많이 보다는 저는 그 타임라인의 관점에서 네. 내가 많이 투입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가 지속 가능하게 계속 유지되는 거? 경제적으로는 독립? 그게 저는 독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수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되게 어른스럽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10억? 20억?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아예 금액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어떠세요? 1년에 회사가 벌 돈. 지금 규모에서요? 네. 아 근데 어느 정도의 돈을 벌고 싶나요? 되게 어렵다. 저는 이것도 되게 스테이지마다 다를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아직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사옥도 짓고 싶고 영화관도 만들고 싶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려면 더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그런 것들을 할 충분한 돈을 벌고 싶다. 이고 그것들을 이루고 난 뒤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회사 입장에서 순수익이 한 10억 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영업이익 매해 그 정도면 정말 풍족하지 않을까. 그 정도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영업이익이 10억이면 상당히 풍족하죠. 그죠? 그러면 건물도 할 수 있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럼 여기 질문 중에 얼마나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업이익 10억. 영업이익 10억은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2년 안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2년 2년 안에. 네. 저는 한 5년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진짜요? 5년은 걸릴 것 같네요. 영업이익 10억. 매출은 뭐 금방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2년. 5년. 2년 안에. 5년 이상. 예상했던 기간 내에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떨 것 같나요? 아쉽죠 뭐. 아쉽고 해야죠. 음. 옛날에는 뭐가 모자라서 아니면 할 수 있는 걸 더 하지 않아서 이런 식의 방향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거든요. 사업 초반에는.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잘 나고 크게 다 가졌다고 잘 되는 게 사업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잔잔하게 이 완만한 성장 곡선을 그리며 끝까지 가는 게 결국 J커브의 기회가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그 중진공에서 면접관님들 오셔서 3년이면 이러면 안 된다고 이제 완전 초기 기업도 아니고 뭐도 해내야 돼 막 이렇게 막 무섭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그 얘기를 듣는데 아직 초기인데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보통 스타트업들이 다 7, 8년 차에 사람들한테 알려지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아직 겨우 반 왔다고 생각이 들고 어떠세요? 저는 우리가 목표를 되게 정량적으로 잡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를 정량적으로 잡지 않으니까 도달하지 못해도 그렇게 아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되게 최선을 다했다. 어쨌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올 수 있는 만큼 여기였구나. 근데 이제 목표가 그렇다고 없으면 안 되는 게 결국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릴 용도의 뭔가 골이 필요한 거지. 그때 가서 도달 못했다고 해서 아 너무 아쉽다 이렇다기보다는 아 그래 여기까지 왔네 정도의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아쉽다는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 언제 오픈하자 이렇게 했을 때도 그게 안 지켜질 때도 많잖아요.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다 열심히 했고 딱 그 정도의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아까부터 계속 내가 먼저 해야 되나? 송송 아까부터 계속 이거 다른 얘기인데 정량적인 목표라는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 정량적인 목표는 인원수가 많을 때 유효한 것 같아요. 이게 뜻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하나로 모으려고 쉽게 설정하는 게 되게 정량적 목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게 아직 우리가 뭔가 정량적인 목표를 찍고 그렇게 갈 만한 규모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정량적인 걸 계속 세우려고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정량적인 목표를 세웠을 때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계속, 네, 오히려. 그 정량적인 목표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달성하기 힘든 목표를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우리 100억 기업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설정해 놓으면 오히려 편할 텐데 우리는 그게 설정해 놓은 게 너무 땡기고 땡기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의 어떤 목표로 가려면 각자 해야 되는 몫이 있잖아요. 그거를 늘 많이 해놓는 것 같아요. 기간 대비. 맞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제 엄청난 열정과 그 체력이 좋을 때 설정을 하잖아요. 네. 미래의 내 체력이 어떨지 모르고 그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직이 커지면 우리가 하는 일이 줄고 사실 구성원들이 그걸 다 하게 되니까 사실 만약에 우리가 그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구성원의 그 역량이나 뭐 실제 투입되는 시간을 정량적으로 아예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스스로를 정량적으로 보고 있지 않잖아요, 사실. 그냥 될 때까지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렵지 않나. 맞아요. 다음 카드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진짜. 이거. 질문 카드 짱이다. 그러게. 제 카드는 당신의 사업에 가장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너무 재밌는 주제예요. 진짜 마지막. 그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요? 그들의 그런 특성이 당신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한 명이 떠오르네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 질문이 사업에 특성? 어떤 그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요? 특성.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습니다. 물려받은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끝까지 하는 걸 진짜 물려받은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의 그런 특성이 당신의 어떤 사업에 어떤 어떤 영향? 영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음, 그냥 그런 영향보다는 그런 게 잘 발휘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두 분 가장 관심을 갖는 사람들 이 관심이라 관심 정의해야 되나요? 관심을 정해야 되는데 나 이제 이거 저 이제 팟캐스트 편집해 보니까 정의하기 그만하려고요. 저는 가족 중에서도 약간 좁히자면 언니인 것 같아요. 여기 그 허씨 어머니처럼 거의 매일 이렇게 들여다보진 않지만 종종 와서 뭐 인스타도 보고 우리가 발행하는 컨텐츠들도 보고 서비스도 물어보고 되게 종종 캐주얼하게 보고 요즘은 아닌데 NG다. 뭐가 바쁠까 봐요. 저부터 할까요? 아무튼 네. 네. 저는 그래도 아내가 제일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사실 제 주변은 사업에 그렇게 관심은 없고 직접적인 관심이라기보다 뭔가 태아 열심히 하고 있네 정도로 그냥 보거든요. 다 되게 멀리서 잘하고 있겠지로 보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도 그 와중에 아내는 조금 더 깊이 물어보죠. 뭐 요즘에 준비하고 있는 그런 건 잘 되니 아니면 컨텐츠도 물어보고 이제 뭐 컨텐츠 보면서 뭐 이거 올라왔던데 뭐 필름업 얘기 가끔 나오면 뭐 필름업 뭐 올라왔던데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일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뭐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 얘기하면 되게 관심 없어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이 이거 이야기가 어떻게 이거 누가 마지막으로 이거 질문까지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거다.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주기적으로 물어보고. 오. 확실히 관심을 네. 가져주시는 거네요. 언니의 도파민에 우리 회사가 들어올 수 있게 됐나 봐. 이제 그런가 조금 봐. 자극적인가 봐. 이슈가 있나 봐 우리 그럴 수 회사에. 있겠다. 맞아요, 진짜. 이제 다시 저 할까요? 잠시만요.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세요? 네. 사업에 어떤 영향? 그냥 열심히 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진짜 아무도 관심 아니다. 아무도 관심 없어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저 있죠. 그죠? 그 심리적 요인이 진짜 무시 못한다니까. 음. 조금 더 하게 하는 그 맞아요. 힘. 맞아. 이제 들어볼까요? 네. 저는 가장 관심을 갖는 사람을 언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는 일단 저랑 만나면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근데 언니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보다 더 훨씬 먼저 시작했고 그래서 또 앞서 경험한 것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서로 막 회사 얘기 엄청 하고 서비스 얘기 막 하고 일단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이제 앞서 경험한 사람으로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측면으로 얘기를 해줄 때도 있고 네. 물론 영위하고 있는 약간 사업은 성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또 언니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도움을 받으셨어요? 뭐 진짜 작게는 저희가 뭐 벤처 기업 인증을 받고 싶은데 이런 언니가 먼저 받았다면 이런 부분 어떻게 준비를 했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컨텐츠 찍을 때 뭐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냐 어떤 부분을 준비를 했었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네. 네, 일단 사업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은 뭐라도 도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일단 공감대도 확실히 있고 맞아. 서로 교류할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우트로도 정해야 되는데 이런 식이야. 우리 근데 연암생이란 말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이걸 아직 해볼까? 못하고 있죠. 왜요? 이제는 해도 되잖아요. 이제 해도 2화에서 오픈하지 않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두 분은 그러면 하면 안 돼서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냥 아니요. 생각을 못 한 건데.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였어요. 좋아요. 해보세요. 연합생. 여자들 남자 하나 스타트와 생존 얘기 그런 거. 이런 거잖아요. 네. 저는 조금 쑥스러워요 아직. 오늘도 생존 신고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잘하신다. 그러게. 해주세요. 다 같이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긴 문장을 동시에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어떡해 너무 쑥스러워요. 갑자기.